안녕하세요, 기시입니다. 오늘 개봉할 기기는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이제 폴더블 라인은 Z 플랫폼을 가지고 출시하게 됩니다. 박스 디자인은 Z 플립과 비슷한 형태로 글자 Z가 새겨져 있고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위아래로 올리고 내릴 때 시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구성품이나 패키징을 본다면 이제 최상위 프리미엄이라는 느낌보단 Z 라인의 휴대폰이라는 조금은 일반적인 패키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드 1에서의 반서랍 형태의 패키징이 개인적으로 더 프리미엄 같다는 느낌을 안겨줄 정도로요. 폴드 1의 패키징과 비교한다면 버즈와 프리미엄 서비스 카드가 동봉되어 있는 반면 폴드 2의 패키징에서는 일반 유선 이어폰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종이만 들어있고 케이스까지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동결시키기 위해 여기저기서 원가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240만원이나 되는 기기에 케이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입장으로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선택한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입니다. 노트 20와 같이 브론즈 색상은 무광을, 나머지 색상인 유광을 채택한 것처럼 폴드 2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아서 브론즈 색상을 택했습니다. 간단히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12기가 램, 256기가 스토리지, 4500mAh의 배터리를 가지며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보다 약 1.6인치 커진 6.2인치 디스플레이, 내부 디스플레이는 약 0.3인치 커진 7.6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며 Z 플립과 같은 UTG 초박형 유리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커버와 메인 전부 f2.2 1000만화소 카메라, 후면 망원 f2.4, 광각 f1.8, 초광각 f2.2 1200만화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으며 후면 메인 카메라는 새로운 센서가 적용되어 저조도 촬영에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별 사진 한번 찍으러 가야겠네요.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적응형 세로 고침 모드가 적용되어 표시되는 컨텐츠에 따라 세로 고침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어 배터리 최적화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 적응형 세로 고침 모드는 노트 20에 최초로 적용된 기능입니다. 힌지도 Z 플립과 같은 프리스탑 힌지를 적용하고 Z 플립보다 더욱 다양한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지는 256기가로 전작보다 하향되었지만 중국, 홍콩, 대만엔 512기가로 출시되었고 과거 삼성의 행보를 보자면 화이트 등의 색상이나 한정 에디션 등을 통해 국내 512기가 출시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관을 보자면 전반적인 디자인은 폴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역시나 커버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사이즈로 본다면 화면 가로가 조금 늘어나고 둥그란 느낌의 전작보다 더 각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로 바뀌고 수화부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훨씬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측면은 유심 트레이가 상단 쪽이 아닌 하단으로 옮겨졌으며 전원 버튼도 지문인식 센서가 포함된 버튼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힌지는 라인이 3개의 줄로 나뉘어 있던 부분이 완화되어 좀 더 완만한 라인을 가지게 되었고 두께감과 볼륨감이 좀 더 눈에 띄었으며 삼성 로고도 상단에서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닫았을 때 접힌 부분 틈새는 전작과 동일해 보였고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측면 라인인데 끝쪽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 보다 입체적이고 부품 하나하나가 제 역할만이 아닌 디자인적으로도 잘 녹아들어 있어 전작보다 정말 훨씬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왔습니다. 또한 민무늬가 아닌 줄무늬 같은 질감도 한몫한 것 같고요. 내부 디스플레이도 카메라 노치가 펀치홀로 바뀌어 훨씬 시원시원해졌고 전작보다 베젤도 소폭 줄어들어 더 광활한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갑지 않은 부분은 바로 후면 카메라 섬인데 S20 울트라나 노트 20 울트라 같은 거대한 카메라 섬은 아니지만 전작보다 카툭티가 높아져서 케이스 없인 플렉스 모드를 원활하게 즐기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화면을 원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1세대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았고 한 세대 정도는 내부 스펙과 카메라, 힌지와 디스플레이 정도만 개선하고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5인치부터 계속 크기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3, 4세대에서 다시금 큰 변화를 보여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블릿에 폰에 태블릿을 넣었다는 반쪽짜리 느낌을 가진 것이 아닌 태블릿이라는 합성어처럼 정말 태블릿과 휴대폰이 합쳐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디바이스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의 타이핑도 오타율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있고 웹 서핑이나 영상 시청을 굳이 열어 즐길 필요가 없어 좋았습니다. 영상 시청에서는 커버, 내부 디스플레이 모두 펀치홀 부분의 영상이 잘려나가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점은 아니었습니다. 멀티태스킹에서는 커진 화면 덕인지 커버 화면에서도 창 하나를 띄어 사용할 수 있는 창 기능이 추가되었고 내부 화면 멀티태스킹은 전작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의 젤리 현상도 약간은 있었지만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올리고 내리지 않는다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요. 사운드는 전작과 같이 위아래 동일한 스피커로 출력되며 공간감과 음질 자체가 개선된 느낌을 받았지만 제가 막귀라서 그냥 더 좋아졌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렉스 모드는 비디오, 뮤직 플레이어, 카메라 등의 3색 인터페이스에서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고 메시지 등 채팅 앱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지원되는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플렉스 모드의 멀티태스킹의 폭은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4500mAh로 개인적인 소견으론 다소 부족한 배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휴대폰보다 큰 화면을 구동해야 하고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시간이 많이 제한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20 울트라가 5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넣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폴드 1세대처럼 배터리를 두 개로 나눈 설계이다 보니 설계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15W 고속 무선 충전과 2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니 중간중간 밥만 잘 챙겨준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배터리 공유도 가능해 버즈 라이브나 갤럭시 워치 등을 충전할 수 있고 최대 9W의 출력을 내어준다고 하니 사용이 급할 때는 이보다 더 반가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282g으로 전작보다 약 6g 정도 무거워졌지만 큰 체감이 되진 않고 이번에도 방수 방진 등급은 없으니 절대 물이나 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환경에서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폴드2에서는 등급이 낮더라도 방진 등급을 가질 줄 알았는데 먼지 유입에 대한 개선만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약 240만원으로 절대 저렴하지 않은 가격대를 가집니다. 전작과 동일한 가격이며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월 결제 금액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 중 폴드2가 포함되어 있다면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제품을 한번 보신 후 구입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세대와의 비교 영상과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쳐다볼 만큼 매력적인 폴드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문제 속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디바이스가 될까요? 지금까지 갤럭시 Z 폴드 2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동글뱅이 꼭 눌러주시고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